지금 다급해진 국민의힘에 황당한 소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 악재가 계속 터지는 국민의힘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황상무가 조건 없이 깨끗하게 사과하겠다, 이런 소식을 전한 겁니다. 한마디로 조건 없이 깨끗한 사과한 마당에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전한 건데요. 그러면서 본인 의도가 어떻든 상대가 그렇게 들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자체가 깨끗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본인 의도는 달랐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한 거다. 근데 그러든 말든 난 그냥 사과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냐고요. 이게 무슨 깔끔한 사과입니까? 그리고 어제 자진 사퇴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대통령실에선 곧바로 아니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황상무를 감싸고 간다는 거죠. 이러니 오죽하면 이런 짤까지 등장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대통령 입장에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국민들 눈치 보는 신용도 안 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더 자극적인 얘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총선 22일 앞으로 다가왔고 죽어도 서서 죽겠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또 종북 세력 타령합니다. 저들이 위기에 몰렸을 때 늘 보여주는 건 실력으로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민주당에 욕하고 낙인 찍게 하고 그걸로 언플하고 반복하고 이것밖에 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애초에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고 일방적 언플만 쏟아내면서 수사권 기소권 가지고 남발해오고 그걸로 기득권 카르텔 누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민낯이 다 드러난 거고요. 이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무슨 총선 지면 윤석열 정부 끝나고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주류가 된다, 이게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라 부르기 어렵다, 이재명의 사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누차 지겹도록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더 설명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정부 여당 어딥니까?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사당 아니냐고요. 이러니까 22일 남기고 갑자기 종북 세력을 띄운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총선 지면 윤석열 정부가 뜻도 못 펼치고 끝난다. 아니, 지난 2년 동안 뜻 실컷 펼쳐가지고 국제적으로도 망신당하고 국내에서는 보수층도 등 돌리게 만들고 일부 태극기 부대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뜻 더 펼치지 말라고 이번에 심판을 하자는 겁니다. 결국 한동훈 위원장의 헛소리란 얘기인 거죠. 아무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또 경로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대통령이 돼서 술 마시고 경로하고 해외 가고 그거 말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측에 황상무 사퇴, 이종섭 귀국, 지금 내부에서 이런 요구가 나오자 경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제 식구 감싸기에만 경로하고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희망을 잃고 물가 문제 해결해달라, 금리 문제 해결해달라, 경제 문제 해결해달라, 정치, 사회, 문화 등등 곳곳에 문제 제기할 때는 화를 낸 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은혜 씨나 친윤 이용 씨나 이종섭 황상무 문제를 언급하니까 또 경로를 했다는 거죠. 게다가 정진석 씨도 나서서 국민 눈높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은 국민 눈높이를 따를 때라는 거죠. 총선 코앞에 두고 본인 떨어지게 생기니까 국민 눈높이에 좀 제발 따라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비영남권 후보들도 이종섭과 황상무의 사퇴를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데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TK 지역, 강남 지역을 제외하고 특히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은 지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이혜원 씨는 아주 황당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이종섭이든 황상무든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문제고 진행자가 개인적 친분 때문에 의견 밝히기가 곤란하냐, 그러니까 판단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선거 한 달 전에 가장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종섭 황상무가 대형 악재란 얘기를 했었습니다. 총선에 이런 대형 악재가 없다고 주장한 게 바로 본인이고요. 이종섭은 공수처가 소환하면 빨리 들어와야 되고 황상무는 거취를 빨리 결정을 하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하는 것 같다, 불과 어제 이런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또 저렇게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저렇게 이슈가 바뀝니까? 참고로 저 이혜훈 씨가 있는 곳은 중성동 을입니다. 여기는 박성준 의원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 3년차에 심판을 하기 위해 나왔다. 입법부라고 하는 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야당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고요. 이혜훈 후보, 박성준 대변인이 제대로 심판해주길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런종석 관련한 비판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요. 결국 지금 저들은
런종섭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공수처를 때린 것도 런종섭 수호를 위한 거란 거고요. 당장 이중섭 소환하라 이거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장예찬 씨가 한동훈 씨를 비판합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장예찬 씨에 대해서 선을 긋자 장예찬 씨는 이런 말을 한 거죠. 민주당 공격과 진보 언론 공격에 어떻게 국민의힘은 도망칠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무소속으로 나간 거에 대해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윤석열 청년 참모 1호로 그렇게 열심히 연풀했는데 이거 주위에 논의하고 나간 거 아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후보와 장예찬 후보 이렇게 쪼개지는 사이를 잘 파고들 필요가 있고요. 지금 국힘의 비례대표 문제도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시우 후보가 공천 취소됐다는 속보가 전해졌는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골프 접대 의혹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직급이 떨어지기도 했었던 사람이 이번에 국힘에 당선권에 배치돼서 논란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저렇게 대처한 거고요. 문제는 저 사람뿐만이 아니란 겁니다. 김장겸, 그리고 10번 김희상씨, 8번 임요한씨 등등 문제적 인물이 한둘이 아니고요. 이런 엉망진창 공천은 도대체 누굴 위한 거냐 이겁니다. 국힘 내부에서도 오죽하면 한동훈 사천, 호남 홀대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 인만을 위한 공천을 해놓고 그동안 조용한 공천이네, 무슨 한동훈의 시스템 공천이네 이런 언플해왔던 거 다 돌려받고 있는 겁니다. 국힘 동작갑의 장진영 예비후보도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양평단 논란 때 날벼락이라면서 호들갑 떨던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종점 변경 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무려 약 2,5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동소유 법인이 이걸 갖고 있었다는 건데요. 저 옆에 양쪽 인물들도 정말 기가 막힌데 어쨌든 뉴스타파에 상세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양평 땅 시민들이 분노할 거다 이러면서 아주 난리를 쳤었는데 이런 보도가 나와서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와가지고 무슨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다 이런 망언을 또 했다가 엄청난 역풍을 키웠는데요. 저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에서도 즉각 비판에 나선 거죠. 이제 와서 물가 지킴이를 자처하냐, 즉 금사과, 황금귤, 이제는 금밥 시대가 열릴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여태까지 뭐하다가 이제 저렇게 언플하냐 이거죠. 그리고 대파 한 단에 9,000원, 배추 한 포기에 5,000원이 넘는데 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안다면 저런 소리들은 못한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의 153석도 최대 희망일 뿐이다. 내부에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이 이번에 최대 153석까지 전망한 것으로 보고된 희망치는 말 그대로 희망일 뿐이다. 하나하나 확보하는 게 매우 힘겨운 반집 싸움 상태라는 게 분석의 결론이란 거고요. 151석을 여전히 최대 희망 목표로 보고 있지만 현실을 매우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또한 욕심낸다면 151석을 목표로 한다.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민주당의 독자적 과반을 위해 많은 에너지와 힘을 쏟아달라는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남은 기간 동안은 민주당 험지 후보 한 분 한 분 알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TK 험지인 구미에서 뛰고 있는 김영건 후보에게 1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후원 계좌로 힘을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최대한 다니기도 하면서 힘을 보탤 예정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비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공식 유튜브가 최근 개설됐죠. 보시다시피 순번까지 다 정해진 상황이라 이분들의 강점을 알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지금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택도 없는 소리들을 하지만 리스크는 계속해서 터질 수밖에 없고 민주당에서 강조한 이채 양명주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의 5대 비전 1, 2, 3, 4, 5 계속해서 주위에 알리는 동시에 민주당 험지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의 강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